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20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해썹 되겠습니다. 이 해썹이 2014년 12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썹의 정의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서 식품안전 관리 인증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좀 정의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만 좀 아시고요. 260페이지 보면 그래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죠. 해썹의 12절차와 7원칙이 있는데 특히 이제 7원칙이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7원칙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원칙은 261페이지에 보면 261페이지에 보면 자 6번 제6절차가 제1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제1원칙 위의 분석. 그 다음에 제2원칙이 중요 관리점 확인. 그리고 제3원칙은 한계 기준의 설정. 그리고 제4원칙은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그리고 제5원칙은 개선 조치의 설정.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6원칙은 검증 방법의 설정. 그리고 제7원칙은 기록의 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해썹의 7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내용 정리하는 것을 읽으면서 개념들을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7원칙 암기하시고요. 팁에 보시면 이 식품업체 그러니까 제과제빵 업계에서 해썹을 도입했을 때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실까요? 자주적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위생관리 집중화 및 효율성 도모, 경제적 이익 도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도입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 2가지 내용 관심 있게 보시고 해석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267페이지 식품 첨가물, 마지막 장이 되죠. 식품 첨가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식품 첨가물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죠.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은 어떤 것이냐? 1번 식품의 조리 가공에 있어 상품적, 영양학적, 위생적 가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미량 첨가시키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자, 2번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3번 자연의 동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물질이든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합니다. 자, 4번째는요. 천연품과 화학적 합성품이 있으며 허용된 것은 사용 가능한 식품과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학적 합성품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천연품도 사용 가능한 식품과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량으로도 효과가 커야 되겠습니다. 독성이 없거나 극히 적어야 되겠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변질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커야 되겠습니다. 몸이 묻히고 자극성이 없어야 되고요. 공기, 빛, 열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pH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용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부제, 좀 이제 거부감이 있죠. 보존료라고 많이 합니다.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한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억제하여 보존성을 높이고 영양가 및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식품의 성분과 반응하여 성분을 변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류가 중요하죠. 종류에는 디하이드로초산, 치즈, 버터, 마가린에 사용이 되고요. 프로피온산, 칼슘, 빵류에 사용되고요. 프로피온산 나트륨, 빵류와 과자류, 안식항산, 간장, 청량음료, 소르브산, 파당금류, 잼, 케찹, 식육 가공물 등이 있습니다. 자, 프로피온산유는요, 빵의 부패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부패균에 유효하고 빵의 발효에 필요한 효모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빵이나 양과자의 보존료로 쓰이겠습니다. 자, 살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종류에는요, 표백분, 차염소단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화방지제, 항산화제 되겠습니다. 유지의 3폐에 의한 이미 이상한 맛, 이치, 이상한 냄새, 식품의 변색 및 퇴색 등의 방지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종류에는 BHT, BHA, 그 다음에 비타민 E, 프로필갈레이드라고 하는 PG, 에르소르브산, 세사몰 등이 있습니다. 표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가공 제조할 때 색소 퇴색, 착색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미리 색소를 파괴시킴으로써 완성된 식품의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자, 종류가 중요하죠. 과산화수소, 무수아황산, 아황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밀가루 계량제 보도록 하죠.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의 저해 물질을 파괴시켜 품질을 개량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종류에는요, 과황산암모늄, 불온산 갈륨, 과산화벤졸, 이산화염소, 염소 등이 있습니다. 호료, 증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점착성 증가, 유화 안정성, 선도 유지,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며 점착성을 줌으로써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호료, 이 개념 정의가 좀 자주 나와요. 이건 호료라고 하는 개념 정의, 증점제. 종류에는 가세인, 그리고 메틸셀룰로스라든지 알긴산,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착향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향료, 후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특유의 방향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증지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종류에는 시멘톨, 계피알데히드, 벤젠알코올, 바닐린 등이 있습니다. 발색제. 착색료에 의해 착색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 중에 존재하는 유색 물질과 결합하여 그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선명하게 또는 발색되게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색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료는요, 인공적으로 착색시켜 천연색을 보완, 미화하여 식품의 매력을 높여 소비자의 기호를 끌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캐러멜, 베타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자, 산미료, 식품을 가공 조리할 때 식품에 적합한 산미를 붙이고 미각의 청량감과 상쾌한 자극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영양 강화제, 식품의 영양소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조리,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중에 파괴되기도 하고 식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하여 영양을 높여주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비타민류, 그 다음에 무기염류, 아미노산류가 되겠습니다. 유화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제란 다른 말로 이제 계면활성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HLB의 값이 중요합니다. HLB의 값이 9 이하이면 친유성으로 기름 중에 물을 분산시키고 또 분산된 입자가 다시 응집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의 버터와 마가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LB의 값이 11 이상이면 친수성으로 물 중에 기름을 분산시키고 또 분산된 입자가 다시 응집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대표적 제품에는 생크림과 마요네즈가 해당되겠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유화제의 종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빵, 과자의 부피를 크게 하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며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레스틴 보도록 하죠. 유화제 하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지질의 대사에 관여하여 뇌신경, 간, 노른자, 콩기름 등에 많이 있습니다. 콜린, 인산, 글리세린,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인지질의 하나입니다. 식품을 제조할 때 천연 유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레스틴의 어원은 그리스 노른자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화제의 종류에는 레스틴 이외에도 대두인지질, 글리세린, 레스틴, 모노드글리세리드, 폴리소르베이트 20,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있습니다. 자, 품질 계량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 소시지 등 식육 훈제품류의 결착성을 높여 씹을 때 식감을 향상시킵니다. 자, 변질 변색을 방지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피로인산 나트륨이라든지 폴리인산 나트륨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14의 피막제 같이 보도록 하죠. 과일이나 채소류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호흡작용을 적당히 제한하고 수분의 증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종류에는 폴모린 지방산염이라든지 초산 비닐수지가 있습니다. 소포제, 식품 제조 공정 중 생긴 거품을 없애기 위해 첨가하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귀소수지, 실리콘 수지 등이 있습니다. 용제, 식품 속의 첨가물이 골고루 혼합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추출제, 일종의 용매로서 천연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용해 용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이영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요. 빵의 제조 과정에서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나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종류에는 유동, 파라핀, 오일이 있습니다. 팽창제, 빵, 과자 등을 부풀려 모양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반죽 중에서 가스가 발생할 때 제품의 독특한 여러 개의 기공을 만드는 세포 구조를 부여를 합니다. 다공성 세포 구조라고 하죠. 화학적 팽창제는요, 가열에 의해 발생되는 유리 탄산가스나 유리 암모니아 가스만을 팽창하는 그 매개체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천연 팽창제에는 효모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종류에는 명반, 소명반, 탄산수도 나트륨, 염화 암모늄, 탄산수도 암모늄, 그리고 탄산 마그네슘, 베이킹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자, 감미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조리 가공 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인공 감미료를 쓰는 이유는 설탕보다 값이 싸고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 등을 위해 무열량 감미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류에는 사카린, 나트륨, 아스파탐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요 자체가 또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흰색의 결정성 분말이며 냄새는 없고 일반적으로 단맛이 설탕의 20배 정도 되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식품 감미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강에 걸친 수업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한 20년치 정도를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담은 게 아니라 제가 제빵에 도움이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좀 선별해서 책의 내용에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문제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요점 정리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시험에 출제는 되지만은 제가 이제 책에다 담지 않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내시는 분의 또 의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제가 제빵 기능인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는 좀 뺐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이 책을 공부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거의 90점, 충분히 합격을 넘어서 90점까지는 충분히 문제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내용을 먼저 좀 읽으시고, 그 내용의 이해를 각 단원별로, 장별로 문제가 첨부되어 있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관연도 기초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300선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문제없이 합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전문 제과 제빵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외에 이제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과 제빵 전문 셰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저희 학생들에게 운동을 해라. 운동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요리사에게 필요한 운동은 바로 지구력, 즉 등산이라든지 워킹, 산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좀 건강하시다면 달리기 정도, 이렇게 저는 그런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바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론적 배경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자격증을 넘어서 작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론적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미각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시각을 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는 능력, 이렇게 저는 전문 셰프의 자질로서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체력, 두 번째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세 번째가 이 데코 능력,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를 하고요. 이 제과 제빵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세분화 전문화되리냐? 그러니까 제과 쪽은 모든 분야가 기초에서는 모든 걸 다 배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야로 한 분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분야가 다른 여러 분야들과 시너지 효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전반적인 걸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전반적인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만 잘할 수 있는 한 분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분야가 있는 분만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파고들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과 쪽은 저는 생각하기에 공예 쪽을 연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콜릿을 전문으로 하는 쇼콜라티에가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초콜릿 공예의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케이크를 전문으로 만드는 케이크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다면 케이크를 만드는 아름답게 만든 케이크 공예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저트 쪽으로 내가 파티쉐죠. 디저트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미적인 부분까지 경지에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슈가크라프트라든지 설탕공예 그런 것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름답게 공예를 꾸미는 사람은 역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서 역시 남들 어떤 분야에 못지않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 쪽은 그 디저트 분야를 파고드는 파티셰가 되든 초콜릿 분야를 파고드는 쇼콜라티에가 되든 그리고 케이크를 파고드는 케이크 디자이너가 되든 최종적으로는 그 미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빵으로 내가 승부를 걸고자 한다면은 발효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재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료학이라든지 더불어서 발효공학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금에 유행하는 빵을 보면 천연발효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프로모션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양학적 개념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빵의 그 극단은 역시 이제 빵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천연발효빵으로 간 다음에는 그 천연발효빵은 요리와 또 접목이 돼야 되고 그 요리와 그 빵과의 만남은 필연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빵 위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과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과를 접목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될 듯 싶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에서도 서로 물성이 다른 재료들을 이렇게 혼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을 혹은 학교를 혹은 대학을 다니시면서 좀 더 폭넓게 배우면서 내 적성에 맞는 부분을 찾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찾은 분야는 그 분야에서 탑 클래스가 될 때까지 매진하신다면 저는 그 어떤 분야보다 못지않게 다시 강조하건대 뭐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자, 아무쪼록 제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합격을 넘어서 이것을 직업으로 쭉 삼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너 셰프가 되고 혹은 칩 셰프가 되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뭐 우리 선배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저희 선배들은 또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지리할 수 있는 이 이론 수업을 끝까지 20강까지 들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또 좀 더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 쓰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 좀 더 가다듬어서 다음에 찍을 때는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